젊은 창업자들이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벤처 기업가로 부르죠. 그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곳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코로나가 경제를 강타한 지난해 벤처 캐피탈은 어느 곳에 투자해서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또 올해는 어떤 분야를 주목하는지 궁금합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LB 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 모시고 자세한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호 대표는 벤처 캐피탈 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벤처 캐피탈이 돈을 좀 모아서 또 이 모험 기업들, 벤처 기업에 투자를 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작년에 좀 어려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반기에는 벤처 캐피탈도 좀 전체적으로 예.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2월달에 터지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상반기에는 네. 이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소위 그 코로나의 어떤 이후의 방향성, 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하반기부터는 투자가 굉장히 다시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더불어 오늘 뭐 주가 지수도 3,1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주식시장의 화랑세와 함께 해당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도 유치하고 벤처 캐피탈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상장도 이루어지면서 예. 상당히 좀 적극적인 하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규모랄까 벤처 캐피탈 업계의 지난해 뭐 자금을 전체 모집한다든지 투자한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2019년 기준해 가지고 예. 이제 벤처 캐피탈 전체가 약 4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19년에? 약 4조 2천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에서 보면은 3분기 말 기준에서만 보면은 예. 약 2조 8천억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져서 2019년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는 약간 좀 하락한 어떤 모양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에는 4분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 대비해서 약간 하회하는 정도, 최소한 3조대 후반에서 4조대 정도의 투자는 이루어졌고 네. 재원 조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면은 적극적인 주식시장 화랑 같은 것이 반영이 돼서 거의 직전 연도 수준을 상회하는 펀드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 조성 면에서는 오히려 2019년보다 뭐 네, 좋았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네네. 하반기부터 투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좀 투자를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였습니까?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를 나눌 정도로 예. 굉장히 큰 변화였기 때문에 소위 그 대면 위주의 전통 비즈니스가 비대면 쪽으로 급격하게 네. 서비스라든지 모든 어떤 인프라가 지금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는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 분야가 벤처 캐피탈이 아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 네. 서비스 분야. 네. 네. 그 더불어 이제 그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음. 관련되는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원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이.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되는 다양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기업들도 투자가 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진단 분야에서 굉장히 그렇죠. 지금 글로벌리 대단했죠. 주목을 네. 받았듯이 그런 바이오 분야에서 진단이라든지 다양한 이 헬스케어 관계되는 부분량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네.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집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예. 뭐 OTT 같은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분야들이 게임 실적이 쪽이요.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투자가 활성화됐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 박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제 LB 인베스트먼트도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네네. 때 펀딩 실적이나 네. 또는 이제 투자 주로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지 또 뭐 성과가 괜찮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이 스타트업들, 소위 예. 벤처 기업들은 일종의 보면 성공의 인덱스가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니콘. 유니콘은 뭐냐면은 비상장 기업인데 네.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11개가 있다고 표현되는데 우리나라는 11개. 예.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의 그런 어떤 재원 조달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스케일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초기 투자를 1년에 한 40% 이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좀 스케일업 펀드를 저희가 작년에 모집한 자금의 40% 정도를 초기에 투자해요?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를 저희가 3,100억 규모를 작년에 지금 큰 펀드를 좀 조성했습니다. 3,100억. 네, 펀드 3,000. 이름 뭡니까?
LB 넥스트 유니콘 펀드라고 저희가 좀 넥스트 같이 유니콘 펀드, 네네네. 그러니까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네, 유니콘, 그렇습니다. 미래 유니콘 기업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투자하자. 네,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예. 한번 파트너십을 저희랑 맺으면은 초기 기업들을 음, 초기에도 투자해주고 중기에도 투자해주고 후기까지 투자해서 종단에는 유니콘까지 성장을 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의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0억짜리 굉장히 큰 펀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만큼 국내의 스타트업들도 이제는 초기의 재원도 필요하지만 예. 중기 성장 그리고 스케일업에 필요한 재원들도 이제 다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음.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했고 음,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 쪽에 한 25%. 서비스 플랫폼이라 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예. 뭐 저희가 투자했던 마켓컬리라든지 마켓컬리. 예. 네. 그다음에 뭐 그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거래라든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네. 그리고 더불어 저희는 이런 게임 컨텐트 분야 게임 컨텐츠. 예, 한 25%. 어, 더불어 요즘 이제 인공지능 예. 그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스 같은 형태의 하이텍 분야에도 25%. 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쪽에 25%에서 균등하게 음. 저희는 약 4분의 1씩 투자를 했습니다. 이 개인 주식 투자자들도 저렇게 쫙 분야를 업종을 좀 나눠서 조정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플랫폼, 바이오 헬스케어. 네, 하이텍.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분야에서 투자한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저희가 기업들? 대표적으로 예. 작년에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그 에이블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블리. 네, 에이블리라는 회사인데 에이블리는 어떤 회사냐면은 예. 요즘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쪽에서 다양한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결제부터 처음에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통 C2C 풀필먼트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기업을 저희가 투자해서 네. 해당 기업은 지금 해당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선두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좀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기업 중에서는 피펫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펫. 네,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반려동물 이제 서비스,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 회사 그 반려동물에 대한 네. 좀 건강 상태 반려동물 측정부터 서비스. 시작해서 반려동물 워낙에 네,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반려동물들이 나온 분비물을 가지고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킹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네. 다양한 의료 그렇군요.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또 저희가 뭐 투자했던 회사 중에서는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는 네. 최근에 이거 반도체 쪽에서도 국내가 계속해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좀 오픈 아키텍처에서 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뭐 반도체 뭐 설계 회사입니까 아니면 설계 관계되는 회사입니다. 일종에 보면은 암하고 좀 다른 쪽에 있는 리스크 파이브라는 그래요? 진영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네. 투자를 좀 했습니다. 투자를 일찌감치 해서 엑시트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한 네. 성공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이제 작년도에는 예. 이제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스 작년에 뭐 IPO에서 네,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초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상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큰 수익을 좀 거둘 수 그랬군요.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초기에 투자한다면 그 사람들과 관계도 굉장히 깊이 맺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람이 마치 그 어릴 적부터 관계하면은 예.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관계하듯이 기업도 설립 초기에 관계하면은 관계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면서 계속 서로 돕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성장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업을 투자하려면 뭐 야구처럼 이렇게 선구안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 초기에 어떻게 기업을 고르십니까? 보통 저희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는 누가 파운딩을 하느냐, 설립을 하느냐, 창업팀에 대해서 창업자. 굉장히 주의 있게 봅니다. 누가 창업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창업과와 창업팀 이걸 두개 창업팀.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팀이 얼마나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이면 기술, 사업 모델이면 사업 모델, 아니면 컨텐트 제작이면 제작 능력을 예.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좀 명료하게 구축을 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고 있느냐. 비즈니스 플랜을 얼마나 철저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느냐. 예,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작년에는 이 벤처 캐피탈과 뭐 직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졌는데 이 VC 업계, 벤처 캐피탈 업계 영향이 좀 없었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관계가 좀 약간 무관하다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벤처캐피탈 펀드도 예. 사적 모집의 형태를 취하지만 벤처캐피탈의 대부분의 재원은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에 걸쳐서 7년에서 8년짜리 펀드에 출자를 해주시고 예.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투자는 다 비상장 기업에 창업 초기라든지 중기 투자해서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로 유통시장을 투자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그런 그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형태의 사모펀드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펀드 조성이나 투자에 있어서 그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 벤처 캐피탈에 함께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알려면 이 벤처 캐피탈들이 어느 곳에 투자하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정보나 동향을 알려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분야를 좀 이렇게 쳐다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떤 산업을 주목하고 있냐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실제 보면은 이제 그 이 벤처캐피탈에서는 각 나라별로 예. 또는 글로벌리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서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그 유니콘 400, 현재는 제가 494개로 알고 있는데 유니콘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올해 유니콘은 어디에서 주로 나왔으며 향후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큰 방향의 흐름은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콘을 어디서 봐요? 그거를? CB 인사이트라든지 포브스, CB 예, 인사이트. CB 인사이트 또는 포브스라는 포브스.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바로바로 데이터가 유니콘 다 글로벌 나옵니다. 이름도 유니콘들이 나오고 어떻게 돼 있고 네, 구성도 나오고 어떤 업종인지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열심히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 벤처 캐피탈 업계 투자를 좀 활성화하려면 산업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좀 더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 지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다급하게 필요할까요? 저희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다등기업의 인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초기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기술이 일정한 단계가 되면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상장을 가는 케이스보다는 중도의 대기업이 됐던 선발 벤처 어떤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그런 기업들을 사들여서 예. 계속 성장이 하는, 그러니까 소위 M&A 시장이 M&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뭐 비율이 거의 5분의 1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안 한국에 되거든요. 비해서는.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적으로 봐서는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 분위기라든지 예. 또 관련된 제도가 충분히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신산업, 신성장 동력 이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좀 좋은 기반이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A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뭐 그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벤처 캐피탈 업계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